안녕하세요. 이제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맛들렸나 보네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되게 예외적인 동영상입니다. 여기 학교에 왔을 때에만, 여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 정원에 좀 앉을 여유가 있을 때에만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소설은, 이 소설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네요. 다 아시죠? 모르면 이상한 건가? 어, 여러 소설들 가운데서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소설이죠. 지금 저희가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 거는 영어로 이제 번역된 이제 소설의 한 토막이고, 원래 원작은 이 몇 년도 작품인가요? 꽤 됐죠? 번역된 거는 2020년이던데 아마 2016년? 2018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저도 안 읽었습니다. 이 소설을. 왜 안 읽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제 주변의 사람분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인적 풀이 많지가 않아요. 되게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만한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어떤 소설보다도, 그리고 이 소설이 영화화도 됐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도 이 소설이나 영화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소설이 유명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았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제 주변의 여성분들은 되게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여성분들은 조금 뭔가 이렇게 꼬투리 잡힐 만한 여지가 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소설과 영화를 비교해서 얘기해 주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말에 비춰봤을 때 이 소설의 내용이 대충 어떠하리라는 것을 좀 저도 감지를 했었고, 그 정도에서 머물렀었는데, 오히려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라고 해야 되나, 좀 뜨악하다고 해야 했던 거는 남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이 소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 만한 세대는 저랑 비슷한 나이대일 거 아닙니까? 중년 남성들이죠. 그리고 주로 학원 강사들, 그리고 이 나이 또래라고 했을 때, 한 이거 100%라고 했을 때 90%는 관심 없어요. 돈 버는 거, 주식, 뭐 술, 노는 거, 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취미, 뭐 이런 거 바쁘지. 김정 안 읽어요. 이런 거 안 읽어. 근데 이제 한 10% 정도, 10% 너무 심했나? 나머지도 있을 테니까 2% 있을 테니까 8%라고 합시다.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불쾌함은 예상을 했지만 굉장히 불쾌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불쾌함이, 그래도 제가 뒤늦게나마 이 소설을 한번 좀 들춰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정도로, 잠깐만, 지금 갑자기 궁금한 건데 왜 불쾌했을까? 이 소설이 문학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군요. 뭔가 바람직한 어떤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글, 여성의 문학이란 어떤 기준에 비춰봤을 때 많이 미치지 못하는군요. 그런 거 맞나요? 이 소설이 좀 별론가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평론가들이 봤을 때 이 소설이 그렇게 문학성이 뭐 뛰어난 건 아니다. 이 소설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다.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거 소설을 찾아낸 것이지 이 작품 자체로 독자적으로 문학성이 높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남자분들의 그 제 주변에 왜 불쾌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 아주 이상적이고 훌륭한 여성 문학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뭔 소리야? 자, 지금 제 헛소리하지 말라고 지금 위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제 소리를, 만약에 혹여라도 여성 문학이라든지 이런 여성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되게 바람직한 작품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불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작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토지 같은 작품이 그런 거? 박완서? 어떤 작품이어야 되는 거죠? 갑자기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게 격한 반응은 궁금한 거잖아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안 읽어봤지만, 그리고 그 격한 반응 때문에 저는 이 소설을 지금의 새 좀 들춰봤지만, 나는 그렇게 격한 반응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뭐 좀 싫을 수도 있고, 너무 여성들만의 관점, 너무. 근데 이게 소설이잖아요. 사회학 무슨 논문도 아니고 기사도 아니고 소설이잖아요. 뭐 이런 캐릭터가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 같은 문학 작품도 되게 많습니까?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훌륭한 어떤 그 작품에도 정말 내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이렇게 X 같은 정말 난잡하고 정말 저열한 어떤 작품 안에서도 그래도 거기 안에 사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뭔가를 건드렸으니까 나는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 작품보다는 이 작품을 둘러싼 현상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가? 그러면 그 김지영 열풍이 사라진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네요. 그죠? 시대가 이제 다시는 이런 작품 사람들이 안 찾으니까. 82년생 김지영이 지금 몇 살 정도일까요? 40살이 좀 넘었네요.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김지영은 또 그런 작품이 또 나올까? 조남주 씨는 이거 속편 같은 거 만들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너무 잡설이 길었네요. 너무 잡설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좀 경계해요. 최근에 예를 들면은 인도에서 힌두교 좀 약간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어떤 역사책을 막 불태우고 막 왜냐면 이제 힌두교를 너무 생생 그대로 역사에 담았다. 올바르지 못한 역사서들이다.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이슬람 교도들 막 죽이고 막 이러는 거. 최근에 그런 관련된 기사를 좀 읽으면서 저 사람들은 뭐에 저렇게 확신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걸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대립, 갈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은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나 잘하라고요? 맞아요. 저나 잘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김지영에서 최근에 저의 삶과도 관련이 되게 깊었던 육아의 문제, 가사 노동 문제, 그거랑 관련된 대목 한번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이 대목 읽고 되게 찔리는 바가 있었거든요. 엄청. 자, 김지영이 이제 남편하고 결혼하고 뭐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아이를 갖다가 그 시댁인 부산에 맡길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산으로 이사를 갈까? 뭐 이런 대목인 것 같아요. 부산 옵션은 현실성이 없었다. 그 남편의 시부모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 손녀딸을 갖다가 키워줄 수는 있겠지만 시부모 둘 다 나이가 들었고, 특히 이 시어머니는 최근에 등에 수술을 받았단 말이야. The couple was reluctant to get a live-in nanny. 그리고 이 부부 입장에서는 집에 들이는 보모 이것을 얻는 것도 꺼렸대요. She would not just take care of the child. 아마 아이도 돌봐야 할 테고, but share in their everyday routine.
그리고 일상의 어떤 일들을 갖다가 공유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집안일들, 그리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까지도. It's hard enough finding someone who's good with child care. 이제 아이를 잘 돌보는데 능숙한 사람을 찾는 것만으로 충분치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찾는 것도 그죠? 어려운데 가사 일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죠? Would it be possible to find a stranger who would get along with us too? 그죠? 낯선 사람이 어떻게 잘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Even if we find someone suitable, the cost would be considerable. 만약 우리가 적당한 사람을 찾는다 하더라도 비용이 아주 엄청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how long would the nanny be with us? 그리고 얼마나 그 부모가 우리랑 함께 있어야 되는데 what would be the appropriate age for a child to go to school, go to after school activities and get her own dinner? 과연 이 아이가 혼자 학교에 가고 방과 후 활동도 하고 자기가 저녁 식사도 차려 먹고 이 아이가 그 적절한 나이가 언제일까? 그때 전까지는 부모가 있어야 될 텐데. How many close calls, nerve-wracking situations, and moments of guilt would we have to live through until then? 정말 빠듯하게 막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을 테고, 막 신경을 긁는 그런 상황도 있을 테고, 되게 막 미안하고 죄책감 드는 순간도 있겠죠. 우리가 언제까지 그때까지 그런 거 가질 텐데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집에 남는 부모가 되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원펄스는 보나마나 할 거 없이 지영 여자 쪽에 된다는 거죠. Dion's job was more stable and brought in more money, but apart from that, 남편의 직장이 더 안정적이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이거 말고도 it was more common for husbands to work and wives to raise the children and run the home. 그죠?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가 아이 키우고 집안 가사 일을 하고 이게 흔한 거였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The fact that 지영 saw this coming. 이 표현 너무 재밌네요. 이런 표현을 외워줘야겠다. Saw this coming. 이럴 줄 알았어. 그죠? 지영은 이럴 줄 알았다 라는 사실이 did not make her feel any less depressed. 그녀를 조금 덜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Dayan patted her on a slouched bed. 이제 남편이 아내 등을 토닥토닥. We'll get a sitter once in a while when our baby is bigger. And send her to daycare too. 그죠? 부모도 좀 가끔 맡길 수 있을 거고 어린이집에도 보낼 거고 You can use that time to study and look for other work. 너 그 시간에 또 공부할 수 있을 거고 다른 일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거야. Think of this as an opportunity to start a new chapter. I'll help you out. 저도 이런 얘기 했다가 한번 아이고야 이런 얘기가 나도 모르게 입에 붙더라고요. 도와줄게.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도와줄게. 뭘 도와줘? 네 일인데. 지영 knew that Dayan was being sincerely supportive, but she still couldn't hold back her anger. 지영은 알았어요. 남편이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지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하지만 화가 나는 거야. 이 화의 대상은 누구예요? 남편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쏟아지는 거죠. Help out? 도와준다고? 아니 도대체 너랑 도와준다고? 네가? You are going to help out with the chores? 가사 일을 도와줄 계획이라고? 집안 허드렛 일을? Help out with raising our baby? 우리 아이 키우는 걸 도와준다고? Help out with finding me a new job? 내가 새로운 직장 찾는 걸 도와준다고? Isn't this your house too? 이 집 네 집 아니야? 너의 집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your home, your child? 이거 네 집 아니야? 네 아이 아니야? If I work, don't you spend my pay too? 야 내가 일을 하면 너도 내 돈 쓰잖아. Why do you keep saying help out like you're volunteering to pitch in on someone else?
아주 한할만 하네요. 그죠? 한할만 한데 너무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화가 나네요. 그죠? 화가 날 수도 있겠네요. 이런 표현도 우리가 배워야 될 표현인 것 같습니다. Jump down his throat. 이게 목을 딱 내리 누르는 거죠. 끽소리 못하게 하다라는 표현이래요. 지영은 남편의 끽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기분이 안 좋았대요. 왜냐하면 그들 둘이 아주 힘든 결정을 함께 잘 내렸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막 몰아세우니까 She apologized to her stuttering husband and he said no worries. 그녀는 되게 막 당황해하는 말을 막 더듬는 남편에게 이렇게 사과했대요. 그리고 남편은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이제 아내를 다독였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어떤 미용실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단골인가 봐요. 이제 미용사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남자가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하면서 신문 뭐 아기 낳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 어떤 한 그 젊은 부부가 뉴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저희는 이 생활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더 즐기기 위해서 아기를 낳을 생각이 없다. 뭐 당분간 낳을 생각이 없다. 왜 애를 낳으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의 삶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그럴 거면 왜 결혼을 했냐. 너무 이기적이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공감 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걸까? 그분 뭐 정말 뭐 그 뉴스에 나오는 그분들은 이기적이라고 뭐 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상황이 되게 형편이 안 돼가지고 애를 낳을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결혼은 사랑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싸잡아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내가 속으로 혼자 씩 웃으면서 혼자 절대 겉으로 웃으면 안 됩니다. 니는 참 여유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나라를 위해서 네가 애를 더 낳아보지 그래. 그러면 저 사람들이 안 나니까 넌 사업도 뭐 어디 유럽에다 지사도 내고 막 뭐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가끔 이 남자와 여자의 이런 막 대결 갈등 이게 거짓된 전선이 아닌가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데 난 남자로서 여자 사랑하고 여자도 남자 사랑하지 않나요? 왜 우리가 적이어야 되죠? 어느 정도의 생물학적인 다름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나와 옆에 있는 이 여자분과의 간극보다 나와 다른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힌두교도라든지 이슬람교도라든지 어마어마한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간극이 난 더 클 것 같은데 최희천 교수님께서 그 영상이 떡상을 했다고 막 하시더라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낳는 거는 참 멍청한 짓이다. 지금 뭐 아기를 안 낳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여자들은 현명한 되게 진화론적으로 아주 현명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약간 주어진 현상을 뒤집어 보는 거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최희천 교수님께서는. 근데 이제 그 말 자체는 되게 그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말에 대해서는 되게 좀 전망이 좀 어둡잖아요. 그렇게만 해버리면 물론 멋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다른 좀 뭔가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사태를 멋있게 바라보고 멋지게 요약하고 서로 누군가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누군가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욕하고 하는 걸로는 이 사태가 막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되지도 않는 그릇으로 너무 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더듬게 되네요. 영어 공부나 그냥 해야 되겠어요. 그죠? 저는 이제 빨리 특강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어요.